무료 초대권 이벤트 합니다. 책 뜨는 밤 들으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유튜브의 제목이 된 책 듣는 밤, 원래 오프라인 모임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좀 쉬고 있었죠. 이 행사는 제가 고른 책을 읽어드리고 소개해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프라인 모임이 오랜만에 잡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대할까 합니다. 무려 80번째 책 듣는 밤인데요. 연희동의 핫플인 정음철물에서 할 예정입니다. BLBF 1회 행사에 한 프로그램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들과 함께 같이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2년 11월 5일 토요일 7시 정음철물로 와주세요. 그날 시간 되시는 분은 이 유튜브를 공유해 주세요. 공유해 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2만원짜리 입장권을 총 3분께 드리겠습니다. 다른 재미있는 행사도 많으니 관심 가져주시고요. 샘플로 참고하시라고 오늘 도서관에서 잠깐 읽어봤어요. 저희가 다시 개정판을 낼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라는 책에 들어갈 원고의 일부입니다. 아직 미발표 원고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소리가 너무 작은 건 죄송합니다. 한마디도 짖지 않는 고양이. 알아요. 양재역과 뱅뱅 사거리 사이 커다란 미피 인형 서 있는데 말이죠. 미피 몰라요? 하얀 토끼요. 지금은 없어졌나? 아무튼 제가 그쪽으로 찾아갈게요. 선배와 약속을 잡고 조금 일찍 그 동네에 도착했다. 20년 전에 살던 곳인데 그 사이에 얼마나 바뀌었을까 궁금해하며 골목길에 들어섰다. 야옹! 어디선가 고양이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고양이와 오래 지내온 사람에겐 야옹 시력, 야옹 후각, 야옹 청력이라는 게 있다. 숲을 속에 카모플라주하고 있는 고양이를 찾아내고 방금 싼 고양이 똥냄새를 50m 밖에서 맡아내고 엄마 찾는 새끼의 연약한 목소리에 발을 멈추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 능력이 발동하면 그 정체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이 생긴다. 나는 본능적으로 발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찾을 수 없었다. 다시 조금 더 걸어갔다. 야옹! 이번엔 좀 더 분명히 들렸다. 어린 고양이였고 엄마를 찾는 것 같았다. 길 아래쪽이 아니라 건물 위에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긴 목을 빼서 위성 안테나처럼 돌리며 주변을 탐색했다. 결국 찾아내지 못했고 약속 시간이 닥쳐왔다. 맛없는 베트남 쌀국수를 먹고 선배의 하소연을 들어준 뒤에 아무래도 궁금해 다시 그쪽으로 가보았다. 이번에는 좀 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폈다. 이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사이에 엄마를 찾은 걸까? 나는 그 골목을 천천히 빠져나왔다. 그리고 길을 벗어날 즈음 야옹 소리가 들렸다. 작지만 분명했고 나는 그게 무엇인지 알았다. 환청이었다. 아니 어쩌면 20년 동안 이 골목을 떠돌아다니던 소리였을지도 모르겠다. 사바리가 1살, 발랑이가 갓난쟁이일 때 나는 그 골목에 있는 주택의 3층 작은 방에 살았다. 직장에 다닐 때였는데 보통 저녁 먹고 사무실에서 스타크래프트 몇 판을 하고 집에 돌아오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버스를 내려 골목에 들어서면 작은 고양이 소리가 들렸다. 한참 고양이라면 사죽을 못 쓸 때라 눈에 불을 켜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며칠이고 그런 일이 반복되었다. 그러다 어느 날 버스를 한 정류장 지나쳐서 내려 평소와는 다른 길로 집으로 갔다. 야옹, 야옹. 이전보다 훨씬 또렷하게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우리 집 3층 창이 보였고 거기에서 사바리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사바리는 내가 퇴근하고 돌아와 골목길에 들어서면 내 발소리를 듣고 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미안하면서 기특했다. 그날 이후부터는 버스에 내리자마자
내가 먼저 발림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작고 가늘고 부서질 것 같은 야옹 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느낌인가 하면 내 방 창문에서 사바리가 손톱만한 종이 비행기를 날리면 골목길을 아슬아슬하게 날아와 내 귀 속으로 쏙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그 소리는 집에 다가갈수록 조금씩 굵어지는 끈 같았다. 그래서 못 마시는 술을 마시고 귀가할 때는 눈을 반쯤 감고 그 소리를 따라갔다. 나의 집으로 인도하는 아리아드네, 아니 사바리아드네의 실. 그런데 집에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커진 건 단지 거리가 가까워져서가 아니었다. 사바리는 내가 집 근처에 오면 어서 들어오라고 더 크게 소리 질렀다. 그때 나는 1층에 사는 건물주 몰래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고 비밀을 발각당하면 쫓겨날 걱정을 해야 했다. 나는 골목길에 쩌렁쩌렁 울리는 사바리의 소리에 공포감을 느끼고 불이 나게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그러고 문을 열면 발림이는 세상에서 가장 얌전한 모습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20년 전의 목소리를 뒤늦게 듣게 된 밤, 사바리가 꿈에 나왔다. 자기 방에서 나오더니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물을 마시고 사료를 오독오독 먹었다. 나는 등을 쓰다듬었다. 제법 살도 붙어 있고 건강해 보였다. 죽기 직전 뼈가 앙상에 드러난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나는 잠시 사바리가 살아 돌아왔나 생각했다. 아니, 사바리가 마른 몸으로 죽었다고 생각한 게 꿈이었고 이것이 현실인가 싶었다. 그런데 곧 착각이라는 걸 깨달았다. 내가 만지는 사바리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이건 아니다. 사바리는 뭘 하든 항상 쫑알쫑알 지적이었다. 사바리는 그 집에서 이사를 나온 뒤에는 창가에서 울지는 않았다. 어쩌면 나이가 들면서 불안감이 줄어들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창밖으로 내보내는 에너지를 축적해 집안에서 소리를 냈다. 그러니까 말대답이 많아졌다. 내가 책상에 앉아 일을 좀 하고 있으면 근처에서 야옹댔다. 좀 조용히 해 하면 야옹, 시끄럽다고 하면 우엉. 고양이에게도 야단칠 일이 가끔 있다. 너 사료봉지 왜 뜯어놨어? 이거 누가 치울 거야? 사바리는 억울하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뜬다. 야옹? 뭘 잘했다고 말댔구야? 내 소리가 커지면 자기도 크게 말한다. 야옹! 참다 못해 바닥을 탁 친다. 말대답하지 마. 귀를 탁 접으면서 작은 소리로 짧게 말한다. 야옹. 대꾸하지 말래도 야옹. 넌 어째 한마디도 안 지냐? 야옹. 서촌에 살 때 근처 가게에 팁에 속담이 적혀 있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사바리는 이렇게 바꿨다. 야단을 맞는다고 말썽을 안 피우면 고양이가 아니게? 사바리는 말년에 몸이 안 좋아지자 나무 상자 하나를 자기 방으로 삼고 거의 그 안에서만 머물렀다. 야옹 소리는 더 커지고 더 빈번해졌다. 몸이 안 좋아지니 내게 바라는 일도 더 많아졌겠지. 밥 달라고 우행, 마음에 안 든다고 우행, 물 달라고 우행. 물그릇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마음에 드는 위치를 찾으려고 우행 우행 우행. 똥을 쌀 때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고 화장실을 다녀온 뒤엔 꼭 야옹 하며 자기가 다녀왔다며 내게 이야기를 했다. 꿈속의 사바리는 울지도 않았고 소리 자체를 내지 않았다. 발림이는 죽었는데 왜 여기 있을까? 나는 궁금했다. 보통 그 정도로 현실을 인식하며 꿈에서 깰 텐데 나는 여전히 죽은 사바리와 살아있는 사바리가 공존하는 꿈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나는 사바리가 어떤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고양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요란한 치장의 작은 여자와 멀뚱하게 생긴 남자의 뮤직비디오. 나는 밴드 혹은 노래 제목을 알아내려고 애썼다. 그러면 꿈을 깬 뒤에 검색해서 사바리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다. 화면에는 어떤 이름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가사나 멜로디 한 조각이라도 외워보려고 했다. 그런데 사바리처럼 그 뮤직비디오엔 소리가 없었다. 그들은
가사 없는 노래를 부르고 소리 없는 기타와 피아노를 연주했다. 꿈에서 깬 뒤에 망연자실하게 있다가 떠올렸다. 사바리가 떠나기 며칠 전 나는 혼자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그녀, 허라는 영화를 보다가 문득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내 폰의 인공지능을 불러보고 싶었다. 폰을 켜고 말했다. 시리야, 화면에 책이 아닌 아이패드에 저장된 것을 읽었더니 이런 사달이 나네요. 나머지는 직접 들으러 오세요. 이벤트에 참여하길 기다리겠습니다.